예, 안녕하세요. 부세 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이번 시간들은 제가 이제 행복주택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룰 거예요. 이게 뭐 전국 다 해당이 되고요. 각 그 행복주택, 이제 그 개념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계층별 있어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이렇게 계층별로 이렇게 좀 섹터가 나눠주게 됩니다. 근데 다 거기 이제 모집 조건들이 좀 틀리거든요.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각 계층별로 이제 보기에 앞서서 행복주택은 이제 어떻게 공급이 되느냐? 예, 대학생 계층으로 공급이 되는 게 있고요. 청년 계층으로 공급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또 한부모 계층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고요. 또 이렇게 고령자 계층, 주거급여 수급자 이런 식으로 또 공급이 되는데 또 대학생 계층에는 그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취준생이라고 하죠. 이렇게 또 갈려서 또 이렇게 공급이 되고요. 청년 계층에는 또 청년층과 또 사회초년생 또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또 세분화가 돼요. 근데 제 거 이제 계속 들으면 이제 탁 감이 금방 이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는 물론 이게 신혼부부 계층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지금 여기 대학생들이나 그 취업 준비생들 그리고 뭐 청년 계층들 있죠. 이런 분들은 뭐 지금 예비 대학생도 괜찮고요. 뭐 지방에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분들 이거 좀 알아 놓으세요. 알아 놓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주위에서 이제 계속 막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럴 때 임대 조건도 계속 저렴하고 최대 6년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여기 이거 관련돼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거 보시면은 한번 자녀분들한테 이런 거 한번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권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용을 알아야겠죠?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다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행복주택은 일단 공급 규모는 일단 뭐 전국적으로 볼 때 한 전용 45제곱미터 이하로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거 임대주택입니다. 분양주택이 아닙니다. 전용 45 정도면 한 18평 정도, 옛날 9평형으로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임대 조건은 각 그 공급 대상자별이라기보다는 공급 지역별, 그 시세의 한 60에서 80%좀 저렴하게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 뭐 청년은 뭐 6년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예외도 있지만 이제 그런데 그거를 할 때 기간은 2년 단위로 이제 임대차 종료 시부터 해서 종료 시에 처음에 입주 자격 있죠? 이거는 행복주택은 또 입주 자격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 그 부분을 확인하고 이제 갱신을 한다. 그러니까 재계약 갱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모집 공고 나오게 되면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내기도 나오면서 이런 공급 조건들이 나와요. 이렇게 전용 면적 이렇게 써 있고 거기 임대 조건, 뭐 보증금은 얼마에 보면은 저렴합니다. 뭐 이거는 뭐 2,840에 보증금 총해서 월 임대료 6만 원. 아니면 또 보증금을 만약에 400 내면은 임대료는 한 15만 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저렴하게 나오고요. 이제 이렇게 공고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기본 용어 여기서 행복주택에서 항상 나오는 용어들이 있어요. 이 개념부터 한번 이거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행복주택 뭐 내용 나올 때 뭐 쉽게 접근이 될 거예요. 공공 쪽은 항상 도시들 이제 월평균 소득 개념이 항상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100% 이하 조건 만족하면 되고요. 가구 원수별로 이렇게 100% 소득 기준이 지금 나와 있다. 2018년도 그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2018년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항상 따라다니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거는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별도 내용 달아놨으니까 요거 처음 보시는 분 한번 별도로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 조건이고요. 그리고 청년주택, 행복주택 중에 청년주택하고
청년 계층하고 우리 대학생 계층은 무주택자란 용어가 나와요. 계속.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하고 좀 다른 개념이고요. 이거는 본인만 무주택이면 돼요. 뭐 부모님이 주택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 의미입니다. 제가 이거는 계층별로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또 나오면서 주택이 없어야 되는데 또 여기서도 물론 행복주택도 똑같습니다. 예, 주택 소유 여부 판단. 예, 주택을 보유해도 보유한 거로 보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은 일단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는 벌써 이제 좀 달아놨으니까 이 영상도 꼭 참고하세요. 이런 거 보시고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상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주택 소유로 간주가 안 되더라도 예, 소유가 없는 거로 보더라도 자산에는 포함시켜야 됩니다. 예, 또 행복주택은 또 이렇게 자산 기준, 예, 소득 기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만약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산 가액에는 포함해야 된다. 일단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은 또 그 일반 분양이나 우리 청약 공공분양 이런 것처럼 거주지 좀 기준 요건이 조금 틀립니다. 예,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 자격은 이제 그 거주지 기준도 있지만은 학교 위치나 내가 다니는 직장의 위치, 예, 요런 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행복주택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거주하는 것도 거주하는 곳이지만 내가 뭐 직장을 내가 서울에 사는데 부산에도 직장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뭐 부산에 집이 있는데 서울에 대학을 다닐 수도 있고요. 예, 그럴 때 예, 그 소재지입니다. 직장 소재지.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내가 다니는 학교. 그리고 이쪽 지역은 신청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울에 이제 직장이 있다고 치면은 서울 시민이든 부산 시민이든 하남 시민이든 예, 그러면 서울 전 지역에 행복주택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해남시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학교를 만약에 다니는 학생이라면은 뭐 서울 사람이든 부산, 광주, 뭐 대구 사람이든 예, 하남시에서 지어주는 행복주택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거주지 학교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 여기 이제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연접 지역이란 얘기도 나오면 돼요. 연접 인근 지역, 인근 지역. 예, 요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이게 하남시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연접한 지역들이 있어요. 연접 그러니까 같이 붙어서 그런 시나 군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하고 하남시는 좀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서울 소재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예, 근데 그뿐만 아니고 연접 지역 서울시와 맞닿아 있는 왜냐면 거기서 통학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통학도 그런 조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남시 이런 데도 신청이 가능하다. 예, 이렇게 서울시하고 연접한데 이렇게 그런데 나와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직장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하남시에 만약에 직장이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사회초년생이다 내가 사회초년생이다 이럴 때는 예, 물론 하남시 건 가능하고 하남시와 또 맞닿아 있는 서울 행복주택이 나올 때 그것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런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이제 뒤에 이제 우리 계층별로 또 입주 자격 요건들이 나와요. 예, 그것도 만족해야지 최종적으로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얘기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행복주택은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기준이 아니고요. 물론 거주지도 포함될 수 있고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예, 학교 이쪽 소재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니고 있는 직장, 학교의 소재지와 인접한 지역도 행복주택이 신청 가능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보통 입주자 이제 모집 공고를 보시면은 이제 제 내용 들어보시고 공고문 보시면 되게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각 계층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대학생 계층은 조건, 청년 계층 조건, 신혼부부, 뭐 한부모 가족 계층 조건, 뭐 고령자 계층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별로 이렇게 또 이렇게 모집을 하게 돼요. 예, 이 내용은 제가 이제 계층별로 다음 시간에 또 차례차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이나 추천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는 요런 계층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